흥수는 조폭들이 또 들이닥칠까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마침 지원장이 와서 경찰도 부르고 어찌어찌해서 도망치긴 했지만 다음에 언제든지 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김 원장을 기다렸던 마음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사라졌고 아가씨 행세하며 순수한 척했던 그 여자한테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옥분이 빗자루를 무기 삼아 용감무쌍하게 깡패들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 후들거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분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았지만 김 원장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를 듣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며 옥분의 진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심장을 파고 들었습니다. 흥수쌤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자기가 욕먹고 오해받는 게 낫지 흥수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차마 못 보겠어서 끝까지 김 원장의 정체를 숨겼다는 말을 듣고는 흥수는 미안한 마음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옥분이 스토커처럼 나에게 들러붙는 귀찮기만 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그토록 끔찍하게 생각해주는 여자는 아마도 돌아가신 엄마 말고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날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나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흥수가 옥분의 정성에 감동을 받은 듯 합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진즉에 그래야 하는 건 아닌가요? 도대체 지옥분같이 아쉬울 것 없는 여자가 아무것도 볼 거 없는 흥수에게 왜 그렇게도 매달리며 들이대는 걸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놈의 콩깍지 때문일까요? 한 번 꽂히면 후퇴 없이 밀어붙이는 노빠꾸 직진녀 지옥분 때문에 흥수는 인생이 활짝 필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옥분을 얼른 잡지 못하는 멍텅구리 흥수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흥수는 구두발에 차인 정강이며 두들겨 맞은 부위가 온몸에 피멍이 들고 욱신거려서 잠도 안 오는 상황에서 흥수는 혼술이라도 하려고 슈퍼에서 소주와 맥주, 안주거리를 잔뜩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기대하던 결혼도 무산되고 조폭 마누라한테 속고 깡패 새끼들한테 얻어맞고 서러움이 북받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술뚜껑을 따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여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받았더니 야 이 딴따라야 지난번엔 그냥 왔는데 우리 형수님 다시 한번 찾으면 그땐 이 세상 빠이빠이 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 형님 모를 때 조용히 숨만 쉬고 살아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끊는 것이었습니다. 흥수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핸드폰 아직 할부도 안 끝났는데 하며 얼른 핸드폰을 집어들면서 드는 생각은 이 조폭들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지? 두려움에 떨며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흥수쌤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며 지옥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묻자 불침번을 서려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흥수가 조폭에게 전화가 왔다고 무섭다는 얘기를 하자 남자가 왜 그렇게 겁이 많아요? 핀잔을 주며 어깨에 맨 야구바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조폭들이 설쳐돼 하며 씩씩거렸습니다. 우리 흥수쌤 건들기만 해봐 하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흥수는 한편으로 든든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왕 왔으니 사온 술이라도 같이 마시자며 권했지만 지옥분은 불침번을 서야 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술 마시는 흥수를 보다 못해 결국 지옥분도 한 잔 두 잔 받아 마셨고 흥수는 김 원장이 반지 하나와 편지 한 줄 달랑 보낸 것에도 열이 받았다고 횡설수설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밤새 술을 마신 두 사람은 다음날 아침 깜짝 놀랄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옥분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둘이 한 이불 안에서 있는 걸 보고 소리를 냅다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으악! 이게 뭐예요? 흥수가 비명소리에 놀라 눈을 뜨자마자 눈앞에 지옥분의 얼굴이 코앞에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지원장이랑 같이 이불을 덮고 있는 거지? 어젯밤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소주와 맥주, 폭탄주의 폭풍이 뇌세포를 다 삼켜버린 듯 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자 손 잡아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처음이란 말이에요.
지옥부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 자랑이라고 하세요? 나도 아무 기억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흥수도 벌떡 일어나서 지원장님이야말로 어제 나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아침부터 엉망진창이 된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흥수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져서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닐 겁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지옥부는 팔짱을 딱 끼더니 흥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면 책임지셔야죠. 흥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책임이요? 어젯밤 무서워서 지원장님이 나를 지켜주러 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책임을 지냐고요? 지옥부는 좋은 건지 부끄러운 건지 모를 웃음을 띠며 대꾸했습니다. 겁 많은 남자 지켜주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게다가 밤새 술 마시게 만든 것도 흥수쌤이고 이불 같이 덮고 잔 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흥수는 자포자기한 듯 이불을 푹 뒤집어 썼습니다. 차라리 깡패들이랑 싸우는 게 나았어요. 지옥부는 그런 흥수를 보며 시끄러워요. 속 쓰리니까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요? 빨리 일어나요. 방 안엔 어색한 공기 속에서도 어쩐지 웃음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이불 하나 아래에서 뒤엉킨 두 사람의 아침은 꽤 다사다난한 시작이었습니다. 해장국을 먹다 말고 지옥분이 흥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깡패들이 흥수쌤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요? 김 원장이 알려주진 않았을 거고 혹시 흥수쌤 댄싱 프린스 방송 보고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라이브 하면서 사람을 찾습니다. 하면서 김선아 이름 대고 나이랑 키 몸무게, 피아노 친다는 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꼭 연락 달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날 완전 주접던 거 아시죠? 사춘기애처럼 울고불고 진짜 가지가지 했잖아요. 됐고요. 그래서 그 깡패들이 그 방송을 봤던 말이에요. 그건 모르죠. 하여튼 그거밖에 떠오르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방송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망친 방송인데 무슨 방송을 또 해요. 흥수쌤, 그 깡패들 다시는 못 오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뭔데요? 지옥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랑 결혼한다고 발표를 하면 되죠. 흥수는 눈이 휘둥그레져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옥부는 팔짱을 끼고 어깨를 살짝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 깡패들이 언제든 또 찾아와서 괴롭힐 텐데 내가 언제까지 불침번 계속 설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할 거예요? 말 거예요? 흥수는 난감한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지원장님, 이건 너무 빠르잖아요. 하룻밤 잤다고 다 결혼합니까? 그러자 지옥부는 실망한 듯 코웃음을 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맘대로 하세요. 깡패들한테 맞아 죽던지 말든지요. 저 갈게요. 흥수는 급하게 따라 나가며 외쳤습니다. 지원장님 알았어요. 결혼한다고 발표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오흥수와 지옥분의 결혼 디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옥분은 어느 날 이른 새벽, 미용실 셔터를 올리기 전 동네 철물점에서 주문해둔 현수막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오흥수, 지옥분 약혼을 축하합니다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새겨진 분홍색 배경의 현수막에는 하트 이모티콘까지 곱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빠르게 사다리를 세우고 미용실 간판 아래에 현수막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가게 문을 열고 영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고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미용실 앞을 지나다니기 시작하자 현수막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머머. 지혜여 원장님, 약혼했대요. 누구하고 한대? 그 줌마댄스 강사님이래요. 우리 지원장님도 드디어 시집을 가네.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다가 봄날 벚꽃처럼 터져나갔고 그 소식은 바람처럼 퍼져 흥수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미용실 앞을 지나가던 흥수는 현수막을 본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대체 뭐예요?
얼굴이 붉게 물든 흥수는 현수막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거 당장 떼어. 옥부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왜요? 틀린 말도 아닌데? 동네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아요. 흥수는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정사실화된 듯한 분위기 속에 그는 결국 결심을 하고 형수님과 형제들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저 지옥분 씨랑 진지하게 만나려고 합니다. 광숙과 형제들, 술도가 식구들이 손뼉을 치며 축하했고 강수도 잘 어울려요. 그 누나 강단 있어서 형이랑 잘 맞을 것 같았어요. 라며 응원했습니다. 공주실 여사도 둘이 잘 어울린다며 결혼식은 동네 체육관 빌려서 빨리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흥수는 그 말에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지옥분도 슬쩍 웃으며 흥수를 향해 살짝 말했습니다. 저기요, 흥수쌤. 나 혼수 하나 마련했어요. 혼수요? 뭔데요? 흥수가 의아해하며 묻자 지옥분은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아기가 혼수라고 하던데 아기가 생겼어요. 흥수는 눈이 휘둥그레져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아기요. 그게 진짜예요. 지옥분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난이에요, 쌤. 흥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바닥을 바라보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그런 말로 장난을 쳐요. 그런데 지옥분의 말이 장난이었을까요? 그건 지옥분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의 약혼은 독수리술도가 동네의 주된 화제가 되었고 이들의 하루하루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결혼식이 무사히 진행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술도가에서 쌀벌레 사건으로 난리가 났기 때문이었죠. 흥수와 옥분도 그 소식을 듣고는 불이 나게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술도가 식구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이 난관을 헤쳐나가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뇌피셜로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방극장의 인기를 사로잡으며 나날이 재미를 더해가는 KBS E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OTT 다시 보기는 웨이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